자, 76번 보겠습니다. 미추친 기억니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귀국이 크리스교 포교를 금지한 데 이어 쇄국령을 내려 교역을 제한했음에도 지금까지 200여 년간 본국가의 교역을 허락해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중국의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상선을 통해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일단 영국과 중국은 아니겠죠? 그럼 누구겠어요? 그 크리스교 포교를 금지한 데 이어 쇄국령을 내렸다. 이게 일본이 휴인장 무역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도항도 금지하고 해외가 일본에 오는 것도 금지했죠. 그리고 포르투갈도 다 내쫓았는데 그럼에도 200년간 우리와 교역을 유지했어. 그러니까 이걸 한 기억은 일본이고 그럼에도 우리랑 계속 교역을 했어요. 이건 네덜란드죠. 영국과 중국은 여기서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찾아내면 됐습니다. 1번 초량 외관을 통해 인삼을 수출한 건 조선이고요. 시박사는 당송원,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삼은 게 네덜란드고요. 마닐라를 이끌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한 건 에스파냐. 페리 제독이 이끈 함대를 일본에 파견한 건 미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과 네덜란드의 관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부터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 서민 문화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경제 상황도 가끔 물어봅니다. 하지만 서민 문화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서민 문화는 일본 다음으로 쉬워요. 여러분 요거는 꼭 풀어야 돼요. 이거 틀리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대신 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꼭 풀어줘. 그래서 별로 문제가 많지 않아요. 죄다 같은 비슷한 유형의 서민 문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만 담았고요. 경제 상황 문제는 이렇게 한 문제밖에 없어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77번 미추신 이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강남 지방의 대표적인 수저우를 그렸대요. 수저우는 수도와 강남을 잇는 수로교통 등 이점을 활용해서 물산의 집산지로 성장하였대. 수저우가 성장한 건 명청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을 살펴볼게요. 내산 일본 사회가 교역한 거 맞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청해진은 통일신라 때 한 9세기경 장보고가 활용했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은우주를 사용한 건 이것도 명청 둘 다예요. 그래서 맞고요. 산킹코타의 제도로 교통망이 정비된 것도 에도 막부. 조카마치 중심으로 상권이 변성한 것도 에도 막부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동아시아의 경제적 특징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8번 가 막부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에르키테루라는 정전기 발생 장치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에르키테루는 전기나 전류를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말로 일본에서는 정전기 발생 장치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가 막부시기 난학자. 난학자는 에도 막부에서 등장했죠. 그래서 가는 에도 막부였습니다. 이 시기 동아시아 문화는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문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이것도 통일신라 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춘향전, 홍루몽, 경북, 우큐에 모두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볼 수 있는 서민 문화니까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79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요 파트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도 개념 공부할 때도 범위도 많고 배울 것도 공부할 것도 많았죠. 그만큼 문제도 좀 다양한 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계양 관련된 조약 문제가 그다음 우선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게 다 계양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운동. 근데 이 파트는 중국의 여러 근대운동들이랑 일본의 메이지 유신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역시 그 내용도 많고 그만큼 문제도 많으니까 차근차근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79번 미추진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광저우 외에 추가로 4개 항구를 개항장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우리 조약으로 공행을 통한 무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행을 폐지했죠? 여기서 일단 난징 조약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청으로의 수출은 모두가 기대했던 것만큼 늘지 않았대요. 다른 건 뭐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큰 키워드는 아니겠네요. 5개 항구 개항했고 공항 폐지한 걸로 난징 조약인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로 주인된 건 포츠머스 조약이고요. 홍콩 하락 규정을 포함한 게 난징 조약이죠.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게 강화도 조약.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명시한 게 죄송합니다. 강화도 조약이랑 시모노세키 조약 2개고요. 서양 외교관 베이징 주재를 허용한 건 텐진 베이징 조약. 정답 2번입니다. 미추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수년 전 오랑캐가 난징으로 천황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만여 명의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대요. 자, 이 오랑캐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타낸 우리죠. 우리는 만여 명의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대요. 난징 주변에 영토를 떼어주면 천황을 도와줄 것이지만 거절하면 천황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천황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노중당께서는 증국번이죠. 이미 난징을 함락하여 천황 세력을 진압하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오랑캐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번이 일단 난징을 함락하여 천황 세력을 진압하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거 하나 나왔어. 중국번은 어디서 나와요? 2가지밖에 없죠. 양무운동 아니면 태평천국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은 중국번의 이용장이 주도한 거고 태평천국운동은 중국번과 이용장이 진압한 거예요. 발음이. 그러면 중국번께서 이미 난징을 함락하여 천황 세력을 진압하였으니 이건 뭘까요? 태평천국 운동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게다가 이제부터 오랑캐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천황 홍씨를 따랐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진심을 담아 말씀을 올립니다. 천황이 홍씨라는 걸 키워드를 줬어. 이 천황 홍씨가 세운 난징에 중국번이 쳐들어와서 중국번이 이 난징을 함락하고 천황 세력을 진압한 거야. 이 홍씨는 누구예요? 그러면 천황 홍씨는 홍수전이죠. 자,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중국번밖에 없어. 중국번이 난징을 함락해서 천황 세력을 진압했어. 그래서 중국번의 활동을 찾아보니 양무운동 아니면 태평천국이야. 운동이야. 그래서 중국번이 어떤 사건을 진압한 거는 태평천국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태평천국 운동의 수도가 난징이었고 주도한 게 천황 홍씨야.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천황은 홍수전이었고 이 난징은 알고 보니 태평천국의 수도였다. 그러면 천황까지 찾았어요. 그럼 이 태평천국 운동 당시에 이 오랑캐가 누구냐면 서양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북쪽의 수도, 자 난징 빼고 북쪽의 수도 당시에 어디예요? 중국 수도. 청나라 수도는 베이징이었죠. 베이징까지 터들어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대요. 이 태평천국 운동이 1851년부터 64년까지 있었죠. 이 시기에 서양 애들이 베이징을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맺은 조약은 뭘까요? 텐진 베이징 조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중국번을 통해서 이게 태평청 운동인지를 찾고, 그러다 보니 이 난징과 홍수전, 천황 홍씨까지 태평청 운동이 맞았다. 그때 이 북쪽 수도 베이징을 공격한 오랑캐는 알고 보니 서양 세력이었고, 이 태평청 운동 당시에 체결된 조약은 텐진 베이징 조약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삼국간섭 일어나게 된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크리스티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한 게 텐진 베이징 조약이고요.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을 허용한 게 신축 조약. 공익 무역이 폐지되는 건 난징 조약. 폐지제도 무역 시위가 원인이 돼 체결된 건 미일 화친 조약.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우니까 잘 연습해 주세요. 위추신 기억 니은 조약이 체결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 그림은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가 막부에게 개항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선물한 증기기관차 모형을 그린 것이다. 그는 막부 관리들 앞에서 100m 정도의 원형 철로를 설치하고 주행을 시연하였다. 이는 선진 문명을 보여주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한편 막부는 홍콩 할양을 규정한 기억 조약. 자, 홍콩 할양 규정한 조약 뭐예요? 난징 조약입니다. 언제죠? 1842년이죠. 알아야 됩니다. 연도. 다른 소식을 듣고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막부를 압박하여, 누가? 페리가 압박한 거죠. 페리가 압박하여 영문 조약에 설명했어. 이게 뭐예요? 페리가 압박해서 막부랑 체결한 조약은 밀린 화친 조약입니다. 4년이죠. 가사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니가타를 개항하는 조약이 체결됐다. 이건 수호통상 조약이죠. 58년 중체 서령을 기초로 양모운동이 추진되었다. 양모운동은 61년부터 94년까지.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운요 사건은 75년, 2차 아편전쟁 발발은 56년, 토지 규모가 남녀평등을 내세운 태평천국이 전개된 건 51년부터 64년이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조약의 내용, 연도, 그리고 선지의 내용과 연도 모두 알아야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고요. 82번. 다음 사절단의 파견식이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옳은 것은, 이 자료는 일본이 개항 이후 파견한 사절단의 사진이다. 이 사절단은 2년 전 체결된 나가사키 등지의 계약을 명시한 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근대시설 견학을 위해 파견됐다. 사절단은 워싱턴에서 이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고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를 견학하였다. 그의 말, 귀국한 사절단 중 한 명인 오구리 다나바사는 조선소 대처소 관리를 주장하였다. 여러분, 이거 사절단, 미국에 간 사절단만 보고 그냥 이와쿠라 사절단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사절단은 2년 전 체결된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 비준서 교환을 위해서 파견됐대. 그럼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이 뭐예요? 소통상 조약이죠. (58년에) 체결됐죠? 근데 이게 2년 전에 체결됐다니까 지금은 몇 년이야? 1860년이죠. 1860년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71년부터 73년까지 파견됐어요. 다른 사절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1860년의 상황을 고르면 됩니다. 갑신정명 84년, 신보는 72년, 강원도 장관 76년, 대일본제국 헌법 89년, 베이징 조약은 60년. 정답 5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낚이지 마시고요. 83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시모다 하코다테 이외에 4개항 장소를 개항한다. 수호통상 조약입니다. 자, 프랑스인들이 다나, 바라, 꽝인 세 항구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세 항구 개항한 거죠. 그리고 베트남을 일부 영토를 프랑스에 할양했다. 이게 뭘까요? 1차 사이공 조약입니다. 자, 라오똥반도 할양을 규정한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미국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게 수호통상 조약입니다. 일본의 주력한 보유 비율을 제한한 건 워싱턴 회의고요. 포츠모스에서 조인된 건 포츠모스 조약. 운유 사건의 계율을 체결한 건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수호통상 조약과 사이공 조약의 내용 잘 정리해 잘 정리해 둡시다. 죄송해요. 자, 84번입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게 2022학년도 대수능 15번이죠. 그리고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죠. 1년 뒤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이 이만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23년도에 또 나왔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한동안. 그래서 이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요즘 그 학생분들 상담이 정말 많아요. 확실히 이제 여름 되고 고3 학생들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 하고 반수생들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 그런 것 같아. 나는 제가 이렇게 항상 개념 기출 EBS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라 하잖아요. 이거를 나는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해서 좀 적당히 얘기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그 학생들한테 다다르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늘 앵무새처럼 중요한 건 계속 강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이렇게 제 컨텐츠를 매번 챙겨보는 학생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 같고, 맨날 챙겨보는 학생들은 그냥 뭐 이렇게 당연하게 강조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항상 기본 틀을 잡아주려고 많이 신경 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옳지 않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예를 들어 이제 막 개념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수특을 가지고 개념을 공부하는데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수특의 개념은 너무 축소되어 있어. 그게 수능 전용 개념, 수능 대비 개념으로 적절한가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공부 방법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더 제가 노력해서 학생들이 옳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뭐 올해부터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블로그랑 이런 거 블로그만 운영했을 때보다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 학생들 만나니까 저도 오히려 더 배워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닫게 되니까 언제든 여러분, 저 구독자 벌써 80명이던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다낭 발약 꽝인의 새한국 개혁. 아까 나왔죠? 이거 1차 사이공 조약입니다. 시모다 항구는 즉시 개항하고 하코다테는 내년 3월부터 개항한다. 이거 뭐게요? 하친 조약이죠. 미일 하친 조약. 자, 일부 영토 할양을 규정했다. 맞죠? 그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을 프랑스에 할양합니다. 베트남이. 니은 크리스트교 박해를 구실로 일어난 전쟁의 결과로 체결됐어요. 맞아요. 베트남이 크리스트교를 박해하니까, 프랑스 선교사들을 박해하니까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쳐들어왔고 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했어요. 자, 영사재판권은 수호통상 조약이고 협정관세는 역시 수호통상 조약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의 배경, 결과, 내용까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연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85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또 나왔죠? 시모다 하코다테 이외에 4개 항구 개항한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조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수호통상 조약이죠. 그러면 일단
일본인의 범법 행위를 한 미국인들은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한 후 미국의 법으로 처벌한다. 이게 영사재판권이에요. 근데 수호통상조약에서는 누구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해?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가가 미국입니다. 요 문제는 이 기존의 두 문제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통상조약이랑 밑에 프랑스랑 베트남 나오면 이게 사이공 조약이잖아요. 1차 사이공 조약. 이 조약 내에서 지칭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까지 물어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프랑스인들은 어디에서? 베트남 1차 사이공 조약이면 베트남이겠죠. 베트남 내에서 크리스트교를 믿을 수 있으며 베트남인들도 크리스트교를 믿기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믿을 수 있다. 세계 항구 개항한다. 1차 사이공 조약이고요. 그래서 가는 미국, 나는 베트남입니다. HS 라인을 발표한 게 미국이고요. 청으로부터 타이완을 넘겨받은 거는 일본입니다. 영토 일부를 할양한 건 베트남이죠. 이때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을 프랑스에 할양합니다. 산둥 지역에 누리던 이권을 일본에 빼앗긴 건 독일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상소문이 작성된 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엎드러 아래옵니다이다. 외인이 양인의 앞잡이가 되어 경기 연회에 다가와 지난해 무력 충돌을 빌미로 맹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그 본질을 살피지 않고 화친으로만 구차하게 보존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외선에 기만당하여 만약 무노를 열고 장차 양인을 받아들인다면 사교가 안팎에 널리 퍼지는 것을 전하의 힘으로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인이 일본 애들이 양인의 앞잡이가 돼서 경기 연회에 다가와 무력 충돌을 빌미로 맹약을 요구하고 있대. 이 무력 충돌이 뭐예요? 외인 일본 애들이 경기도 앞바다에 와서 무력 충돌을 한 게 뭐예요? 온요 사건이죠. 그걸로 요구하는 맹약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지금 1876년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내용은 이 일본과의 개항, 강화도 조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요. 자, 1876년 청일 수호조교는 1871년에 체결됐고요. 마쿠타도 운동은 68년 이전, 메이지 유신 이전이죠. 1868년 제 상황입니다. 교육직원은 1890년에 발표됐고요. 양문동은 61년부터 94년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흥선대원군 주도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실시된 건 이 대원군 집권 연도는 63년부터 13년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전이기 때문에 5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번의 군대가 밀려온다. 청타도를 외치는 반란을 진압하러 왔대요. 중국번이었고 홍수전의 무리가 차지한 난징을 되찾자. 이거는 태평천국입니다. 어렵지 않죠? 태평천국 운동은 남녀평등과 토지 균분을 내세웠죠.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받은 건 변법자강이나 갑신정변이 있겠고요. 홍위병 중심으로 전개된 건 문화대혁명. 1차 아편전쟁 중에 발생한 건 없습니다. 교과서 내에서 얘는 51년부터 64년이기 때문에 입헌군제 수립을 제한한 건 변법자강 운동 정도 있겠고요. 밑줄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각국과 통상한 일에 화선이 날로 늘고 있는데 운행이 매우 신속하대요. 이 화선은 배겠죠? 배가 운행이 매우 신속하대요. 그리고 통상했다는 건 수교를 맺었다는 거야. 우리가 어쨌든 그래야 중국 안팎과 강과 바다를 막론하고 이익이 모두 양인에게 장악되었대. 이 중국이 통상한 건 난징 조약과 텐진 베이징 조약이죠. 60년 이후에. 근데 이때 이익이 모두 양인에게 장악됐대. 신은 중국번과 더불어 수년일의 개혁을 주장해야 돼요. 신이 누구든 중국번과 함께 개혁을 추진한 거야. 중국번이 주도한 개혁은 뭐예요? 내가 얘기했죠. 중국번 딱 두 개 나온다고? 태평천국 아니면 양문동. 근데 개혁을 추진한 거는 양문동이죠.
그리고 윤선 초상국 설치. 이거 몰라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선박 구매하자. 이런 건 양부운동 개혁 중에 하나였죠. 선박 제조, 뭐 이런 공장 설립 이런 거니까 선박 구매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년 이후에 추진한 거 맞죠? 61년부터 94년까지이기 때문에 각국가 통상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마지막 통상은 60년이었기 때문에 베이징 조약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번이 주도한 개혁은 양부운동이다. 그리고 선박까지 이때 구매했다. 알고 보니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양부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양부운동에 대한 설명. 가부개혁 영향을 받았다. 가부개혁 94년이기 때문에 틀렸죠. 과거제 폐지를 실현한 건 청나라에서는 신정입니다. 중체 사용을 기초로 내세웠고요. 공화적 수립을 목표로 한 거는 순원의 중국 동맹이죠. 뭐 얘네를 혁명파라고 합니다. 대한국 국제 간포는 대한제국에서 그냥 반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89번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지 3년 후 반포된 광서제의 명정국시조로 이 운동이 본격화되었대요. 이 운동의 주도 세력은 일본의 강함이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정체를 적극 수용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일본의 일본 군주제를 보기로 이런 걸 주장했고 핵심 기구인 제도국 설치를 제안했대. 일본의 강함은 서구 정치에 수용한 것에 있다.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서 일본 군주제를 보기로 국회에서 헌법 제정 등을 주도하자 주장했다. 이건 묘의 변법자강 운동이죠. 변법자강 운동은 국회 개설을 헌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라고 표현만 해요. 왜냐면 100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뭘 성공했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아시죠? 변법자강 운동 가춘혁명 배경이 안 되죠. 이건 84년이고 이건 1898년이죠. 금론기구 설치는 양부운동 때죠.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은 혹시 이가 1870년대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이에요. 교육 입국조서 반포에 영향을 준 건 없습니다. 이것도 1895년이에요. 그래서 시기상 틀렸죠. 5번이죠. 변법자강 운동은 서태후동 보수파의 함으로 실패했습니다. 90번 밑줄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징 주재 공사와 해군 장군이 보낸 심각한 소식들에 비추어 보는데 최근 산둥에서 봉기가 일어났대요. 냄새가 나죠. 베이징에 있는 러시아 제국 공사 관원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특히 일본군이나 기타 외국 군대가 일단 외국 군대가 들어와요. 주차지인 윌슨에 있는 군인 4천여 명을 파견한 것이 합니다. 영국 공사도 우리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은밀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 조치는 우리가 만주 지역을 점령하는 이점을 다시 증명해 줄 것입니다. 중국에서 산둥에서 일어난 중국에서 봉기가 산둥에서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 군대가 들어왔다. 외국 군대에 의해서 진압당했겠죠? 이게 뭐예요? 의화단 운동입니다. 8개국 연합군을 뜻하는 거죠. 자, 의화단 운동.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없고요. 홍수전이 조직한 상제가 주도한 건 태평천국운동입니다.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는 건 시몬세키 조약이죠. 청일전쟁 이후에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이게 의화단 운동의 구호였습니다. 부청매량이죠. 일본이 만주 남부에 철도 부속권을 갖는 건 포츠모스 조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90번도. 자, 91번입니다. 밑줄친 신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것은 민견당패라는 제목의 사파이다. 사파는 신정부 인사들이 커다란 결로 상징되는 민권운동가를 단속하려 하지만 역부족인 모습을 풍자하였다. 걔 꼬리에는 이렇게 R of the P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뒤쪽으로는 걔에게 갈채를 보낸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대요. 의 설립을 요구하는 민선 의원
설리 건백서의 제출로 민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대요. 이 신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탄압했대. 자, 이런 민권운동, 일본의 민권운동을 탄압한 신정부는 누구예요? 메이지 정부. 그리고 헌법까지 제정했죠.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하친 조약은 에도 막부에서, 베르사유 조약 거부한 건 중국 베이징 정부죠. 운요 사건을 비롯해 조약을 맺은 게 일본 메이지 정부고요. 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도 5번. 아시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정책 잘 정리해두고요. 밑줄친 조서가 반포된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그해 1월 미국인인 나는 과학교사로 후쿠이 성에 머물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격동의 흐름을 목격하였대요. 당시 천황은 통치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서를 반포하였대. 이에 따라 후쿠이현이 설치되자 내부에서 큰 동요가 일어났어. 번주는 대의를 위해 수백 명이나 되는 세속 가신을 소집하여 번주를 향한 충성심 대신 애국심을 가질 것을 명하였대요. 번주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성을 뒤로한 채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도쿄로 떠났대요. 백성들은 모두 거리에 나와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였대요. 이듬해 도쿄 신바시와 요코하마에 있는 철도 개통식이 열리는 등 일본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당시 천황은 일본이겠죠? 통치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조서를 반포했는데 현을 설치한 거야. 현을 설치하기 위해서 번주는 본인의 땅을 포기한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 현을 설치하고 번을 폐지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폐번치현인지 알았어야 돼. 폐번치현의 연도는 뭐예요? 1871년이에요. 아시죠? 요게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이듬해 도쿄 요코하마 철도가 개통됐대. 이게 1872년이거든요. 이듬해잖아. 1년 뒤의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1871년이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도를 줬다. 평가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871년의 상황. 양분동이네요. 61년부터 94년까지니까. 광무개혁은 97년 이후요. 1897년 이후요. 경사대학당은 98년에 수립되었고 일본 제국 헌법에 따른 중요 선거는 90년. 마쿠타도 운동은 68년 이전, 메이지 유신 이전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밑줄친 서한이 작성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죄송합니다. 점점 혀가 꼬이네요. 자, 두 나라 사이 협의에 의한 관세율과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을 주장한 조약. 자, 이거 어떤 조약이에요? 수호통상 조약이죠. 얘는 개정 가능 기간이 조약을 체결한 지 171개월 후부터로 명시되어 있대요. 개정 가능 기간의 시작이 이듬해로 다가오자 워싱턴 주재 대장성 관리는 본국 정부 고관 몇 명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대요. 그래서 조속히 뛰어난 관리를 정권 대사로 파견해 수교 관계, 무역 관세 현황을 조사하고 미리 조약 개정에 대비해야 한다. 특명을 부여받은 정권 대사를 파견하는 목적은 국민 열강의 신뢰를 얻는 일이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조약 개정의 의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자, 일단 수호통상 조약 58년에 체결됐고 이게 이듬해로 다가왔대요. 이 개정 기간이. 근데 이 개정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다고? 171개월로 정해져 있어. 여러분 171개월 대략 12로 나누면 14년 플러스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대략 72년 언저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듬해로 다가오니까 지금은 71년 아니면 72년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 밑에 이 조약 개정을 위해 이 부분에 71년부터 72년 부분에 조약 개정을 위해서 미국에 파견하는 사절단은 이와쿠라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71년부터 73년까지 파견됐죠. 그래서 지금 파견된 서한은 71년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171개월 그냥 대충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평가원이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주진 않고 대략 71년부터 72년인지 먼저 잡고 그 부분에 그 시점에 일본의 그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려고 파견한 사절단이 뭐냐,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이구나까지 파악해서 지금은 71년인지를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여학교 설립을 첨언하는 찬양회원은 1898년에 볼 수 있고요. 닝보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 닝보는 난징 조약 때 개항을 했잖아요. 그러면 1842년에 개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볼 수 있죠. 이 무역하는 상황을.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도쿄 대학은 77년이고요. 중의원 연설하는 정부 대신은 1890년 이후겠죠. 아주하치네는 1907년에 결성됩니다. 그래서 이 근방의 연도는 안 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줬을 때는.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연도만 추측하고 70년대 1, 2년, 71, 2년이다 추측하고 맞는 선지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9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신들은 애국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나라를 구할 방도를 강구해 보았습니다. 오로지 천하의 공의를 떨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공의를 떨치기 위해서는 민선 의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목적은 오로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장하여 자주 독립을 누리는 데 있다. 국가를 유지하고 창성케 하는 길이다. 민선 의원에 관한 내용이죠. 1870년대. 얘네들이 주장한 결과 대일본 제국 헌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임칙서가 아편 단속한 배경은 아편 중독이 심해서 산키코타이 제도가 시행된 건 다이묘를 통제하려고. 베이징 공사관에 설치된 계기는 2차 아편 전쟁 때문에.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한 건 그냥 서양 세력이 싫었습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주고 1870년대 민선 의원 설립에 관한 운동, 이번에 자유민권운동에 대해서 내용 정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95번. 가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릇 정부의 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같습니다. 민선 의원 설립하면 정부와 인민 사이가 돈독해져 국가는 물론이고 정부 역시 돈독해질 것입니다. 민선 의원 설립에 대한 건백서. 이게 자유민권운동인데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가 1874년에 발표됐어요. 자유민권운동은 70년대부터 추진됐고 1870년대부터 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글은 74년에 발표됐습니다. 70년대로만 알아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짐은 국가의 번창과 시민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역대 천황으로부터 이어받은 대권에 따라 시민들에게 영원히 헌법을 제정해 선포한대요. 이게 대일본 제국 헌법이죠. 1889년입니다. 여러분, 천황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신헌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연합군의 의화단이 진압되었다. 1901년. 보스파가 신정을 단행한 건 1901년 이후입니다.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제5회가 개설된 건 헌법 제정 1년 후죠. 1890년. 이모군란이 일어난 건 82년. 입헌군주제는 1898년. 양치체후 등이 이런 거 도입 추진한 게 반법자가 운동이죠. 1898년. 정답 4번입니다. 자, 연도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도예요. 각 문물이 동아시아에 들어온 연도. 이거 무조건 우선으로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국공법이나 교육과 관련된 건 이렇게 내용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뭐라고? 첫 번째는 연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 이 책은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법학자 휘튼의 저서를 번역한 거래요. 마틴은 난징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어 많은 곤란을 겪은, 이건 누구예요? 청이죠. 돕기 위해 당시 구미 외교관에게 필독서처럼 읽히는 휘튼의 저서를 번역하였대요. 이 책은 만국의 하나의 고흥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에 담아 이전에 없던 주권, 영사 등의 용어를 새롭게 수록하였대. 자,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법학자 휘튼의 저서를 번역한 책, 이거 뭐예요? 이 내용까지 담았어. 만국공법이죠. 당시 청나라는 난징조약 체결 당시에 이 국제법, 만국공법이 곧 국제법이거든요. 이거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다. 이게 청나라고요. 이제 출간된 직후에 나의 전해적 왕정복고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정당하고 서구국가와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됐대요. 이거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만국공법을 새로운 근대화 정책 정당화와 서구국가와 맺은 불평등 조약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만국공법의 내용과 청나라, 일본이 각각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청나라는 훈령법 대강 제정했고요. 워싱턴 회의로 군비가 제한된 건 일본입니다. 청나라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에치슨이 발표한 방위선에 포함됩니다. 일본이랑 필리핀이 포함되고 한국, 대만, 베트남은 제외돼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의는 거부한 건 중국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칙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학교를 보통 고등학교로 나온다. 소학교의 설치, 구역, 위치는 지방행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아동의 학령은 6세부터 14세까지를 하고 부모 및 후견인 등은 취약 연령의 아동을 하여금 보통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가진다. 소학교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둘 다 있었어요. 대신에 이 소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한 건 어디밖에 없어? 일본. 특히 메이지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한 국가는 일본이에요. 자, 동중서의 건의로 대학 설치한 건 한나라죠. 한무제. 국자관을 경사대학당으로 변경한 건 청나라. 천황의 통치권을 규정한 헌법을 제정한 게 일본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차 사회공조역 베트남. 교육 국조서 덕체지를 강조하는 건 조선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밑줄진 학자가 발표된 이후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자료는 패번치원이 실시된 다음 해 일본에서 발표된 학제입니다. 근데 국민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자녀들은 반드시 학교에 다니게 해야 된다. 일본에서 발표한 학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 학제, 방금 본 거죠? 1872년에 발표됐습니다. 역시 여기도 소학교 의무교육이 담겨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인데 연도 문제라 제가 뒤로 같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학교 의무교육이 먼저 출제되고 또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기출을 그만큼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연기가 잘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1872년에 처음에는 그냥 연도만 묻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게 자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까지 등장한 거죠. 한선승부는 83년에 발간됐고요. 경인선은 1899년, 심청년은 1915년, 경사대학당은 1898년. 니가타는 우리가 미일 수호통상조약 때 개항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이 학자가 발표된 이후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니까 이건 나머지 4개는 학제 발표 이후에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이후에 볼 수 없잖아. 이 니가타를 개항지로 결정한 건 58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여기도 연도입니다. 작년부터는 태양력이 사용됐어. 어제 긴자거리에 가보니까 벽돌이 많아. 긴자거리는 도쿄예요. 도쿄 내에 있는 거리인데 이 긴자거리를 통해서 이게 일본임을 알 수 있죠. 이 상황이. 근데 일본에서 태양력이 사용됐어. 일본 태양력 사용 언제요? 1873년이죠. 근데 이게 작년이래요. 그럼 지금 1년 뒤죠. 1814년이죠. 오케이? 지금은 1814년이에요. 1814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쿄 대학은 1877년. 다음 2번 요코하마에서 철도로 기차를 타는 외국인. 요코하마 기차는 72년에 개통됩니다. 도쿄랑. 근데 74년까지 개통이 되고 있겠죠? 74년에 이 요코하마 기차를 타는 외국인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옌프의 천연론을 읽고 있는 지식은 이건 98년 이후 볼 수 있고요.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의 회원은 98년에 볼 수 있습니다. 풍도해전은 청일전쟁 때 있었던 전투예요. 그래서 1894년에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100번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추치 10년 동안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이 오쿠마가 사직한 그 다음날 정부의 중요한 방침이 정해졌대요. 정부는 10년 후인 메이지 23년에 국회를 개설하기로 하고 종래 교육부를 개정하는 등 여러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대. 그런데 이후 헌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실제 개설되기까지 10년. 자, 일본에서 국회가 개설된 건 언제예요? 1890년이죠. 그 10년이면 1881년부터 90년까지예요. 정부는 오히려 보안조례를 제정하여 치안 방해 등 명목으로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경사대학당은 1898년에 수립됐고요. 경의선은 99년, 교육국조선은 95년, 태양력은 일본에서 태양력이 73년에, 상하이에서 신보 창간 준비를 하는 건 72년. 자, 그럼 정답은 뭐예요? 4번이죠. 태양력으로 만든 달력을 판매하는 건 7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태양력으로 제작된 달력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그 걸친 연도 옛날에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모습의 연도를 정답으로 고르는 선지가 꽤 많죠. 요것도 잘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10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